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로 마음에 걸린 질문 한 가지는 무료로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붙잡고 있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두셔도 좋아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1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자마자 이상하게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누군가 억지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오래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바람이 아주 가늘게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으셨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을 수 있는데 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 이름이 떠올랐을 거예요. 연락처를 지운 적도 있고 다시 찾아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머리는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데 손은 자꾸 같은 곳을 더듬어요. 맨 앞에 인연 동작 카드가 앉아 계세요. 이 카드는 그냥 새 인연 하나가 들어온다, 이런 가벼운 결로 보이지 않습니다. 1번 분들 마음속에 이미 맺어진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우연으로 시작된 관계도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하게 설명 안 되는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편했다거나 별말 아닌데 마음이 자꾸 갔다거나 혹은 헤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었는지 알게 된 결입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웃고는 있는데 마냥 밝은 웃음이 아니에요. 손에 붉은 실을 들고 그 실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호우는 새로 시작합시다 하고 크게 문을 두드리는 흐름보다 이미 이어진 실을 다시 확인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옆으로 오색 실타래 카드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져요. 실이 한 줄이면 당기면 되는데 오색 실타래 카드는 여러 색의 실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감정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좋아했던 마음, 서운했던 마음, 자존심, 기다림, 미안함,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변명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이런 적 있으셨죠?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데 막상 그 사람이 힘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오면 밉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겁나는 마음. 이게 오색 실타래 카드의 결이에요.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랑 위에 너무 많은 감정이 겹겹이 감겨버린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결이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자리에서 풍경 카드가 울리고 있습니다. 바람종이 아주 약하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큰 종소리처럼 울리는 연락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장문의 메시지가 오거나 확실하게 다시 만나자는 말이 바로 나오는 흐름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신호는 있습니다. 상태 메시지가 바뀐다든지 우연히 서로의 소식을 듣는다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이야기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1번 분들의 흔적을 조용히 살피는 결이 보입니다. 풍경 카드는 바람이 불어야 울리잖아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멈춘 정적이 아니라 아주 작게 움직이는 바람이 있습니다. 1번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카드에서는 그 작은 흔들림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해주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풍경 카드 옆에 매듭 카드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호우는 단순히 연락만 오면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풀어야 할 말이 있어요.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는 말이 아니라 그때 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는지, 왜 돌아서야 했는지, 왜 침묵했는지에 대한 매듭입니다. 1번 분들, 혹시 그때의 마지막 대화가 깔끔하지 않았나요? 서로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끊겼거나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말을 던지고 돌아섰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멀어진 관계일 수 있어요. 이 매듭 카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도 보이지만 동시에 그냥 다시 붙는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라고도 읽힙니다. 여기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보셔야 해요. 재회라는 게 늘 달콤한 장면으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회는 먼저 아픈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어떤 재회는 미안했다는 말 하나를 목 안에서 꺼내는데 오래 걸립니다. 1번 분들은 그 사람을 아직 마음에 두고 있지만 동시에 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실을 들고 있고 오색 실타래 카드가 그 실을 복잡하게 감고 있으며
풍경 카드가 다시 울릴 기회를 만들고 매듭 카드가 풀지 않으면 다시 엉킨다 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흐름입니다. 상대 마음도 보면 완전히 등을 돌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도 쉽게 다가오지는 못해요. 이 사람은 1번 분들에게 미안함이 있거나 적어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장면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막상 연락했을 때 1번 분들이 차갑게 나올까봐 망설이는 결도 있어요. 혹은 본인이 먼저 다가가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주변을 빙빙 돌며 신호만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차라리 확실하게 오든가 아니면 완전히 끊기든가. 그런데 이번 달 제호의 운은 그렇게 흑백으로 딱 갈라지는 운이 아니라 흐린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안쪽 온기를 확인하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입니다. 1번 분들 마음은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다림에도 체력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불안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자책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카드에서는 1번 분들이 바보처럼 미련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인연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오래 남은 겁니다. 다만 매듭 카드가 말하듯이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만 있으면 손가락이 아파져요. 실을 풀어야 합니다. 상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하루를 멈춰두는 식은 좋지 않습니다. 풍경 카드가 울릴 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창문은 열어두되 오색 실타래 카드처럼 내 생활 전체를 그 사람 하나로 감아버리면 재회가 와도 1번 분들이 지칩니다. 이 흐름에서 신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뜻은 인연은 남아있으나 매듭을 풀 사람은 결국 마음이 더 맑은 사람이다 라는 쪽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아직 말 한마디가 남아있다면 그 말을 마음 안에서 먼저 정리하라는 흐름입니다. 연락이 오든 오지 않든 1번 분들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이 인연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혹시 더 나은 정리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발원문 카드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1번 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흐름을 더 좋게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발원문 카드는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문장으로 세워보라는 카드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장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1번 분들 스스로에게 써보셔야 해요. 나는 아직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나는 다시 만나면 무엇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가? 이걸 적어보셔야 합니다. 재혼에서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 때문에 무작정 다시 붙는 거예요. 그 순간은 따뜻할 수 있지만 매듭을 그대로 둔 재회는 다시 같은 곳에서 아픕니다. 발원문 카드는 마음의 기도를 문장으로 만드는 카드라서 1번 분들이 이번 달에는 감정을 흘려보내지 말고 또렷하게 정리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울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묘해요. 방울이 아니라 방울끈입니다. 소리 자체보다 소리를 울리게 만드는 연결 고리가 더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호운은 직접적인 연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연락이 오기 전에 고리가 움직이는 결이에요. 공통 지인, 예전 추억, 함께 갔던 장소, 저장된 사진, 서로가 아직 끊지 못한 작은 연결들이 다시 건드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예전 대화방이 눈에 들어온다든지 그 사람과 관련된 노래를 듣게 된다든지 우연히 이름을 보게 된다든지 이런 작은 신호가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방울끈 카드는 말합니다. 아직 울릴 수 있는 줄이 남아있다. 다만 1번 분들이 그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방울이 예쁘게 울리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1번 분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 상처받은 내가 사과받고 싶은 건가요? 둘은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면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하고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면 내 상처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카드에서는 둘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1번 분들 마음이 먼저 정리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어야 해원동작 카드가 밝아집니다. 해원동작 카드는 참 다정한 카드예요. 꽉 막혀있던 한을 풀어주는 결입니다.
1번 분들이 그동안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이 카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힘들었어. 나 아직 너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해. 이런 말들이 목 안쪽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해원동작 카드는 그 말을 상대 얼굴 앞에 던지라는 카드가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서 울음을 풀고 그 다음에 말의 결을 순하게 바꾸라는 카드예요. 같은 말도 너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하면 칼이 되지만 그때 나는 많이 아팠어 라고 하면 문이 됩니다. 1번 분들의 제호우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칼처럼 말하면 상대가 물러서고 문처럼 말하면 상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해수관음 카드가 수호의 메시지로 나왔습니다. 이건 참 큰 위로입니다. 해수관음 카드는 눈물을 씻어주는 카드예요. 바다처럼 넓게 받아주고 흐르는 물처럼 감정을 정화하는 결입니다. 신령님께서 1번 분들 마음을 너무 오래 메마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좋은 감정까지 막힐 수 있거든요. 해수관음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울어도 된다. 하지만 그 눈물 안에 계속 살지는 말라는 흐름을 줍니다. 이 말이 조금 깊게 들릴 수 있어요. 그동안 혼자 괜찮은 척 하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밤에 휴대폰 화면만 켜놓고 답장 오지도 않은 창을 바라본 적 있으셨죠?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진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들은 1번 분들이 무너진 채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씻기고 풀리고 다시 숨이 돌아오는 결이에요. 재회 가능성을 보면 연락의 신호는 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확정적으로 바로 다시 만난다 기보다는 작은 흔들림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대화의 여지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직접 안부를 묻거나 혹은 1번 분들이 가볍게 건넨 말에 생각보다 부드럽게 반응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첫 대화에서 과거를 전부 꺼내지 않는 거예요. 방울끈 카드가 말하듯이 처음에는 줄을 확인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잘 지내? 정도의 온도 혹은 너무 무겁지 않은 안부, 그 다음 상대 반응을 보면서 발언문 카드처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정리하셔야 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조용한 시간에 종이를 하나 꺼내서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세요. 보내지 않는 편지입니다. 마음껏 써도 돼요. 서운했던 말, 그리웠던 순간, 다시 만나면 달라지고 싶은 부분까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바로 보내지 마시고 하루 정도 접어두세요. 다음날 다시 읽었을 때도 마음이 같은지 보셔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온 밤에 보낸 말은 때로 너무 뜨겁습니다. 해수관음 카드가 있으니 물처럼 식히고 맑힌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을 하게 된다면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문득 생각나서 안부 묻고 싶었어.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공간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재회는 혼자 밀어붙이는 문이 아니라 서로 안쪽에서 손잡이를 잡아야 열리는 문이에요. 1번 분들이 너무 많은 의미를 한 번에 담으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흐름은 작고 맑게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물그릇에 물을 넘치게 따르면 흘러내리지만 알맞게 담으면 그 안에 얼굴이 비치잖아요. 말도 그렇습니다. 넘치지 않게, 그러나 진심은 비치게.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머리맡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내 마음의 한이 맑아지고 내게 맞는 인연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간절한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든 길을 냅니다. 다만 그 길이 꼭 내가 고집한 모양이어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재회로 풀릴 수도 있고 더 편안한 정리로 성불하듯 마음이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1번 분들 흐름은 적어도 마음속 매듭이 그대로 썩어가는 운은 아닙니다. 풀립니다. 울립니다. 그리고 다시 숨이 들어옵니다. 1번 분들, 이번 달 재호운은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의 줄이 아직 가늘게 남아있고 그 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대화의 문이 열린다 로 정리됩니다. 성급히 당기지 마세요.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마세요.
내 마음을 먼저 맑게 하고 말의 온도를 낮추고 작은 안부 하나부터 시작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리딩이 1번 분들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조용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가장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 남겨주세요. 제가 카드로 차분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시작하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께 작은 이벤트로 마음에 걸린 질문 하나는 무료 타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재회가 될지 연락이 올지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처럼 혼자 오래 들고 있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두셔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힘을 보태주세요. 2번 분들 카드를 보는데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아주 깊은 물소리예요. 밖에서는 조용한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2번 분들은 아마 많이 담담해 보였을 거예요. 괜찮아졌어. 이제 별 생각 없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마음 안쪽을 보면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아픈 마음을 꾹 눌러두는데 익숙해졌고 연락을 기다리지 않는 척하는데 능숙해졌고 그 사람 이름이 떠올라도 티 내지 않는 법을 배운 분들입니다. 맨 앞에 우물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우물 카드는 2번 분들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물은 겉에서 보면 둥근 입구 하나뿐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깊이를 쉽게 알 수 없잖아요. 지금 2번 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말도 많지 않고 누가 물어봐도 그냥 지나간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속에는 아직 물이 남아 있어요. 그 물이 맑은 날도 있고 한밤중처럼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 잠들기 전 혹은 갑자기 익숙한 냄새나 노래가 스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결이 강합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어떤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아래로 툭 꺼지는 거요. 그게 우물카드의 깊이입니다. 우물카드가 말하는 제호는 감정이 끝난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2번 분들이 먼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도 2번 분들 마음을 완전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상대는 저 사람은 이제 나를 잊었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드에서는 2번 분들 마음 안에 아직 물길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물길은 뜨겁게 넘치는 감정보다 오래 고여 깊어진 감정에 가깝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한번 흔들리면 깊게 출렁입니다. 그 옆에 홍수마기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참 의미가 큽니다. 지난 흐름에서 2번 분들은 마음을 보호하려고 애썼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무너질까봐 혹은 또 같은 말에 흔들릴까봐 스스로 둑을 쌓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연락하지 말자, 괜히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선을 그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마기 카드는 단순히 차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한꺼번에 쏟아지면 나를 휩쓸어 버릴 수 있으니 잠시 막아두었던 보호의 결입니다. 그러니까 2번 분들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살려고 막아둔 거예요. 그동안 혼자 참 많이 버티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별일 아닌 이별일 수 있어도 2번 분들한테는 내 안쪽 질서가 한번 무너졌던 일로 보여요.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문살 카드가 현재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문살 카드는 안과 밖을 나누는 얇은 경계입니다. 완전히 벽은 아니에요. 창호지 너머로 빛은 들어오고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가 딱 그렇습니다. 완전히 끊겼다고 보기에는 서로의 존재가 아직 느껴지고 그렇다고 활짝 열린 관계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2번 분들이 상대의 소식을 직접 보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그 사람의 기척을 감지하고 있어요. 상대 역시 2번 분들을 완전히 잊고 살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다만 서로가 문을 열 용기가 부족합니다. 누군가 살짝 손을 대면 열릴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움직임조차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2번 분들, 혹시 그 사람과 헤어진 뒤로도 어떤 식으로든 서로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차단까지는 못했거나 차단했다가 풀었거나 혹은 직접 보지는 않아도 주변 소식을 은근히 듣게 되는 흐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문살 카드는 그런 얇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방은 다르지만 완전히 남남처럼 벽을 등지고 선 건 아니에요. 다만 창호지 하나 사이에 두고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그 침묵이 오래되면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집니다. 보고 싶다는 말보다 먼저 자존심이 올라오고 그리움보다 먼저 두려움이 나와요. 내가 먼저 열었는데 상대가 아무 반응 없으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이번 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원인에 장막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장막 카드는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정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누군가의 속마음이 가려져 있거나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도 다 말하지 못한 게 있고 상대도 숨긴 감정이나 상황이 있어 보입니다. 이별이나 멀어짐의 이유가 겉으로는 하나였겠지만 안쪽에는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대가 현실 문제 때문에 물러났거나 자존심 때문에 진심을 감췄거나 누군가의 말이나 상황이 두 사람 사이를 흐리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분들은 그때 왜 그랬는지를 아직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오래 고인 겁니다. 사람은 끝난 이유를 알아야 마음을 내려놓는데 이유가 흐릿하면 계속 같은 장면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우물 카드에서 시작해 홍수마기 카드로 막고 문살 카드로 얇게 남기고 장막 카드로 가려둔 이 흐름은 참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이번 분들의 제호운은 겉으로 크게 흔들리는 운이 아니라 숨겨진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는 운입니다. 갑자기 모든 게 환하게 밝혀지는 느낌보다는 어두운 방에 등불 하나가 켜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물건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는 시기예요. 상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 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지 하고 멈칫하는 기색이 있어요. 혹은 본인이 먼저 다가가면 과거의 잘못이나 미숙함을 인정해야 해서 장막 뒤에 숨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 분들에게는 조금 속상한 말일 수 있지만 이 관계는 감정이 없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서툴러서 멀어진 흐름이 강합니다. 한쪽은 속으로 깊이 느끼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한쪽은 표현해야 할 순간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분들은 저 사람은 나를 쉽게 놓았구나 생각했을 수 있고 상대는 이번 분들이 나를 밀어냈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보여주는 건 양쪽 다 완전히 홀가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물 속 물처럼 남아있고 문살 너머 그림자처럼 아직 어른거립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홍수마기 카드가 나온 이상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건 오히려 흐름을 흐릴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이 상대에게 묻고 싶은 게 많더라도 왜 그랬어? 나한테 마음이 있긴 했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장막 카드는 더 다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문살을 찢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기척을 알리는 태도입니다. 이번 제호운은 부드럽게 접근할 때 열리고 감정이 거칠어질 때 다시 막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 이번 분들 마음부터 먼저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우물 속 물이 너무 출렁이면 상대의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물이 잔잔해져야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면 맑은 물그릇 카드가 행동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 카드가 이번 분들에게 아주 좋은 처방처럼 보입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마음을 투명하게 만드는 카드예요. 꾸미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억지로 센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너무 괜찮은 척 하셨을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아픈데 상대 앞에서도 담담한 척 했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적어도 내 마음 앞에서는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궁금하다. 나는 아직 듣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겁나는 마음이 같이 있다. 이렇게 맑게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또 하나를 말해줍니다. 연락을 하든 기다리든 내 의도가 맑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를 시험하려고 연락하면 흐려지고 상대를 흔들어 확인받으려고 하면 물이 탁해집니다. 정말 안부가 궁금해서 정말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혹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열어보고 싶어서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너무 커서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건 좋지 않아요. 이번 분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맑은 한마디가 더 강하게 닿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했어.
이 정도의 말에도 충분히 진심이 담길 수 있어요. 물그릇이 작아도 맑으면 얼굴이 비치듯이 짧은 말도 진심이 맑으면 상대 마음에 닿습니다. 그 옆에 신호동작 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연락운을 볼 때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카드입니다. 신호동작 카드는 말 그대로 어떤 소식, 작은 알림, 예고 같은 것을 가져오는 흐름이에요. 이번 달 안에 상대와 관련된 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문자나 전화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상대 소식을 듣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번 분들이 무심코 올린 무언가에 상대가 반응하는 식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이 신호는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마음이 너무 닫혀 있으면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별것 아닌 신호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간의 평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호 동작 카드가 왔다고 해서 모든 신호가 바로 재회 확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회의 문이 열리기 전에 기척이 온다는 뜻은 됩니다. 오래 닫힌 문도 누군가 바로 벌컥 열기 전에 발소리나 그림자가 먼저 오잖아요. 이번 흐름은 그런 기척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작은 반응을 보였을 때 너무 차갑게 밀어내지도 마시고 너무 뜨겁게 달려가지도 마세요. 아직 완전히 끝난 기운은 아니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음을 크게 흔들기보다 물그릇을 살짝 들여다보듯이 조용히 확인하시면 좋아요. 결실 자리에는 마지국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따뜻합니다. 마지국 카드는 새로운 복이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를 정돈하는 흐름입니다. 재혼에서는 누군가를 다시 맞이할 가능성 혹은 닫혔던 관계의 문을 다시 열 준비가 되는 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국 카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맞이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닦고 마음을 정돈하고 예를 갖추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 재호운도 그냥 다시 와가 아니라 다시 온다면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맞이해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돌아오더라도 예전처럼 모든 걸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신 차분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서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국 카드가 주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밤새 어질러진 방을 아침에 조용히 쓸고 창문을 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누가 오든 오지 않든 내 공간을 먼저 정돈하는 것. 이번 분들은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요. 헤어진 뒤에 무너진 생활 패턴, 흐트러진 마음, 잠 못 이루던 밤, 자꾸 확인하던 휴대폰 습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셔야 합니다. 재회가 오려면 내 자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이 와도 놓을 자리가 없으면 오래 머물지 못하거든요. 마지막 수호 메시지로 칠성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번 분들께 아주 큰 보호의 결입니다. 칠성님 카드는 밤하늘의 별처럼 사람의 흐름과 때를 봐주는 카드예요. 지금 당장보다 맞는 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호운은 서두른다고 빨라지는 운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이밍이 맞아야 열립니다. 칠성님 카드는 어두운 밤에도 별은 제자리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번 분들 마음도 지금은 어둡고 답답할 수 있지만 길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밤길에서는 뛰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걸어야 별빛이 보입니다. 신령님께서 이번 분들께 주시는 뜻은 마음을 맑히고 때를 기다리되 신호가 오면 부드럽게 응답하라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너무 오래 닫고 있으면 상대가 돌아설 수 있고 너무 빨리 열면 이번 분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살 카드와 맑은 물그릇 카드가 함께 중요한 겁니다. 얇게 열어두되 맑게 바라보는 태도, 말은 짧게 마음은 진실하게, 기대는 낮추되 가능성은 완전히 지우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밤에 휴대폰을 들고 그 사람 흔적을 오래 찾아보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대신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마음속으로 내 마음이 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연락은 좋은 때에 오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습니다. 물은 마음을 비추는 상징이 강합니다. 이번 분들에게는 특히 맑은 물그릇 카드가 나왔으니까
물을 통해 마음을 정돈하는 작은 의식이 잘 맞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컵, 조용한 마음, 짧은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바로 보내지 말고 문장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놓고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 내 말이 너무 아프게 들리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왜 이제야 연락해? 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런 말은 이번 흐름에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문득 생각이 나서 안부가 궁금했어처럼 가볍고 맑은 말이 좋습니다. 이번 분들은 깊은 감정을 가진 분들이라 말이 짧아도 그 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에게도 숨 쉴 공간을 주세요. 재회는 물처럼 흘러야지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내 생활의 자리를 조금 예쁘게 정돈해 보세요. 침대 주변, 책상 위, 자주 머무는 공간을 닦고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국 카드가 나온 분들은 공간 정리가 마음 정리와 같이 갑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가 깨끗해지면 마음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리고 신호동작 카드가 있으니 알림이나 연락이 들어왔을 때 너무 늦게 확인하고 후회하는 흐름보다는 차분히 확인하되 즉답에 쫓기지 않는 태도가 좋아요. 답장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한번 숨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내 마음이 진짜 어떤지 본 뒤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 분들 제워운은 아직 깊은 물이 남아있고 가려진 사정이 서서히 드러나며 작은 신호를 통해 다시 맞이할 준비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완전히 떠난 결은 아닙니다. 다만 이 관계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팠던 만큼 예민하고 오래 고였던 만큼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이 먼저 마음을 맑히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맑아지면 그 안에 비치는 상대 마음도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칠성님께서 길을 완전히 끊으신 흐름은 아니니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다림 속에서 나를 잃지는 마세요. 인연이 다시 들어오려면 이번 분들이 먼저 본인 자리에 편안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리딩이 이번 분들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께는 무료 타로 질문을 하나씩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밤새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에 걸린 그 질문을 편하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께는 작은 이벤트로 마음에 걸린 질문 한 가지를 무료로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연락이 올지, 내가 먼저 움직여도 되는지처럼 혼자 오래 붙잡고 계신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3번 분들 카드를 보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참 차분합니다. 뜨겁게 울고 불고 매달리는 결이라기보다 겉으로는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아주 애쓴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죠? 아무렇지 않게 일상도 보내고 해야 할 일도 하고 웃을 자리에서는 웃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어요. 말 한마디가 목 안쪽에 걸려 있었고 보내지 못한 문장이 마음 한켠에 접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조금만 알아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밤마다 조용히 올라왔을 수 있어요. 맨 앞에 비녀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비녀 카드는 아주 고요한데 그 안에 자존심과 품격 그리고 숨긴 마음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비녀 하나로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한 모습이잖아요. 3번 분들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했고 붙잡고 싶었지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다시 연락하고 싶었지만 먼저 손 내미는 순간 내가 작아질까봐 멈춘 결입니다. 이건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함부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비녀 카드는 3번 분들 안에 아직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애정이 어린아이처럼 뛰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누가 보기에는 차갑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적 있으시죠? 그 사람 프로필을 보고 싶어도 괜히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안 보고 연락하고 싶어도 마지막 자존심 하나 때문에 휴대폰을 내려놓는 날.
마음은 이미 문 앞까지 가 있는데 몸은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비녀 카드가 딱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옆으로 각 카드가 나옵니다. 각 카드는 체면과 권위, 그리고 말하지 않는 고집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지난 흐름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보다 체면이 더 앞선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도 누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느냐를 두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3번 분들도 내가 왜 먼저? 라는 마음이 있었고 상대도 쉽게 고개를 숙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있는데 말이 늦어지고 말이 늦어지니 오해가 커지고 오해가 커지니 더 멀어진 흐름이에요. 각 카드가 주는 느낌은 겉으로 반듯한 사람입니다. 예의도 있고 선도 지키고 관계에서도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에서는 때때로 이 반듯함이 벽이 됩니다. 정말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미안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늦게 꺼냅니다. 3번 분들과 상대 사이에는 이런 점잖은 침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방식도 아주 거칠었다기보다 차갑게 돌아서거나 필요한 말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담담한 척한 데서 왔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은 멍드는 이별, 그런 결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붓카드가 현재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재호은의 실마리가 조금 선명해집니다. 붓카드는 말, 기록, 메시지, 써 내려가는 문장을 뜻합니다. 3번 분들 재호은은 말로 풀리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충동적으로 쏟아지는 감정의 말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문장입니다. 지금 당장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마음속에만 접어둔 말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할 수도 있고 먼저 혼자 적어보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말하지 않아서 굳어진 마음을 말로 다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3번 분들, 혹시 그 사람과 마지막에 제대로 된 대화를 못 하셨나요? 서로 감정만 확인하고 끝났거나 오해가 있었는데도 피곤해서 덮어두었거나 알겠어 한마디로 너무 많은 걸 끝내버렸을 수 있어요. 붓카드는 그때 쓰지 못한 문장을 다시 꺼냅니다. 나는 사실 그때 많이 서운했어. 그런데 너를 미워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 나도 내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지 못했어.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이 말들이 3번 분들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어요. 카드가 그 문장들을 조용히 먹으로 적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원인의 보자기 카드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한 번 더 깊어져요. 보자기 카드는 감싸둔 것, 숨겨둔 것, 차마 펼치지 못한 속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심이 있습니다. 3번 분들도 그랬고 상대도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감쌌고 상처받을까봐 감쌌고 혹은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감쌌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는 계속 묶어두면 안쪽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제는 조금 펼쳐봐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보자기 카드는 또 이런 말도 줍니다. 3번 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을 너무 예쁘게 포장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쿨한 척, 다 이해한 척. 그런데 속에는 나도 아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 사람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웃었지만 돌아서서는 속이 무너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3번 분들의 사랑 방식이에요. 품위를 지키려다 진심을 늦게 보여주는 사람. 그런데 이번 달 재혼에서는 그 품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3번 분들의 차분함이 재회를 더 품격 있게 열 수 있어요. 다만 진심까지 꽁꽁 묶어두면 상대가 알 길이 없습니다. 상대 마음을 보면 이 사람도 3번 분들을 쉽게 잊은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역시 자존심이 있거나 3번 분들이 이미 마음을 접었다고 생각하는 결이 보여요. 특히 각 카드와 보자기 카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상대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괜찮아. 지난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음 안쪽에는 3번 분들과의 기억이 접힌 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3번 분들이 먼저 차갑게 돌아섰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아줄까? 괜히 더 초라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계산이 들어갑니다. 3번 분들 재호운의 전반 흐름은
자존심 때문에 멈춘 관계가 말과 진심으로 다시 풀릴 수 있는 길을 찾는 모습입니다. 비녀 카드가 단정히 마음을 붙잡고, 각 카드가 체면의 문턱을 세우고, 부 카드가 해야 할 말을 적기 시작하며, 보자기 카드가 감춰둔 속내를 조금씩 풀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번 분들이 진심을 드러내되 품위를 잃지 않는 겁니다. 화내듯이 말하면 안 맞고, 애원하듯이 말해도 3번 분들 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차분하지만 따뜻하게, 짧지만 진심 있게, 그게 3번 분들 재호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면 방울 카드가 보입니다. 이 방울 카드는 가만히 잠든 관계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인데 조용한 밤에는 멀리까지 들리잖아요. 이번 달은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깨우는 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일 수도 있고, 상대와 관련된 소식을 듣는 흐름일 수도 있고, 3번 분들이 문득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방울 카드는 멈춰있던 공기를 흔듭니다. 그러니 이번 재호운은 완전한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다만 방울 카드는 너무 크게 흔들면 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행동 지침은 분명합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주세요. 긴 설명보다 짧은 안부가 좋습니다. 잘 지내? 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문득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정도의 말이 잘 맞습니다. 3번 분들은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스스로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부 카드가 있으니 문장은 필요하지만 방울 카드가 있으니 처음 신호는 짧아야 합니다. 마치 조용한 방에서 작은 종을 한번 울리는 것처럼요. 상대가 들을 수 있게, 하지만 놀라 도망가지 않게. 그 옆에 선녀 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옵니다. 이 카드는 참 부드럽고 아름다운 기운입니다. 3번 분들께 매력과 감성, 그리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줍니다. 상대가 3번 분들을 떠올릴 때 단지 상처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좋은 모습도 함께 떠올리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의 말투, 분위기, 단정한 태도, 쉽게 흔들리지 않던 모습,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선녀 카드는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자극과도 연결됩니다. 노래, 사진, 예전 장소, 계절감, 향기 같은 것들이 두 사람 마음을 다시 건드릴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별것 아닌 장면이 갑자기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선녀 카드가 나올 때는 3번 분 스스로의 매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회를 기다린다고 해서 초라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오히려 3번 분들은 본인의 빛을 다시 찾을수록 재호운이 좋아집니다. 머리 모양을 정돈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마음이 가라앉는 음악을 듣고, 내 생활의 감각을 다시 살리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번 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기품과 매력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비녀 카드와 선녀 카드가 같이 흐르는 분들은 허둥대며 쫓아갈 때보다 자기 자리에 예쁘게 서 있을 때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결실 자리에는 비단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입니다. 아무렇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 품격 있게 다루어야 하는 제안이나 만남의 흐름이에요. 재혼으로 보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을 가볍게 소비하면 안 됩니다. 비단은 아름답지만 쉽게 구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3번 분들이 너무 차갑게 받으면 비단이 접혀버리고, 반대로 너무 급하게 감정을 쏟으면 비단결이 흐트러집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 비단 카드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예의를 갖춘 대화가 생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감정 싸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방식으로 마주하는 흐름입니다. 그때는 우리 둘 다 서툴렀다.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그래도 좋은 기억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풀릴 수 있어요. 만약 직접 재회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3번 분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미련이나 자존심의 응어리가 풀리는 기회는 보입니다. 비단 카드는 아무 인연에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귀하게 다루어야 할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표시입니다. 마지막 수호 메시지로 대신 할머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가볍지 않습니다. 대신 할머니 카드는 큰 판을 보는 기운이에요. 사람 마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의 결, 인연의 무게, 앞으로의 흐름까지 함께 살피는 어른의 시선입니다.
3번 분들에게 신령님께서 작게 자존심 싸움만 보지 말고 이 인연이 정말 내 삶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크게 보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만 보지 말고 돌아왔을 때 내 삶이 더 편안해지는지, 내가 더 작아지지 않는지, 서로가 예전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라는 뜻이에요. 대신 할머니 카드는 또 3번 분들 마음을 보호합니다. 무조건 다시 붙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큰 어른이 앉아서 조용히 살펴본 뒤 말은 해보되 내 품격은 잃지 말아라 하시는 결입니다. 3번 분들은 사랑 앞에서 강한 척 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분들이에요. 나도 소중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도 쉽게 잊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대신 할머니 카드는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를 구걸하듯 받지 말고 내 진심을 세워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말을 짧은 문장으로 먼저 적어보세요. 길게 쓰지 마시고 딱 3문장 정도만 좋습니다. 요즘 문득 내 생각이 났어. 그때는 나도 서툴렀던 것 같아.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이런 온도의 문장입니다. 쓰고 나서 바로 보내지 말고 하루 정도 지나 다시 읽어보세요. 읽었을 때 내 품위가 지켜지고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지 않는 문장이라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3번 분들은 순간의 감정보다 정리된 진심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본인의 외적인 분위기를 조금 다듬어 보시면 좋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주 입는 옷을 정돈하고 향 하나를 바꾸고 머리를 조금 단정히 하고 사진 한 장을 새롭게 바꿔보는 정도도 좋습니다. 선녀 카드와 비단 카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스스로의 빛을 회복할수록 상대의 기억도 움직입니다. 누군가를 다시 끌어당기는 힘은 애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 돌아왔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 분들에게는 바로 그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너무 복잡한 밤에는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말이 상처가 아니라 길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연이 나를 낮추지 않고 서로를 맑게 하는 쪽으로 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발언하시면 좋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차분히 세우면 말의 길도 달라집니다. 신령님께서도 3번 분들의 깊은 속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조급함은 내려놓으셔야 해요. 비단은 천천히 펼쳐야 아름답고 방울은 가볍게 울려야 맑습니다. 3번 분들 이번 달 재호운은 자존심 뒤에 감춰둔 진심이 품격 있는 말 한마디로 다시 길을 찾는 흐름입니다. 연락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화의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은 크게 밀어붙여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조용히 두드렸을 때 안쪽에서 알아차리는 문입니다. 3번 분들이 먼저 움직인다면 짧고 부드럽게, 상대가 먼저 온다면 너무 차갑게 밀어내지 말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이 관계는 아직 구겨진 비단처럼 남아 있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펴면 다시 결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3번 분들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조용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한 가지 질문은 무료로 타로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 혼자 오래 들고 있던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시작하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로 마음에 걸린 질문 한 가지는 무료로 타로카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지,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될지, 이 인연을 붙잡아야 할지처럼 밤마다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분들 카드를 보자마자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고 싶다는 부드러운 그리움만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마음 한쪽에는 아주 선명한 칼날이 있고 그 칼날 옆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이 관계를 이미 한번 강하게 끊어내려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더는 안 흔들려야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한테 다시 마음 쓰지 말자, 이런 결심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야속하죠. 머리로는 끊었는데 몸이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 말투가 떠오르고 어떤 장소를 지나가면 숨이 잠깐 막히고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날에도 작은 불씨가 안쪽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맨 앞에 신칼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신칼 카드는 아주 강한 결단의 카드입니다. 4번분들이 이 관계를 흐지부지 넘긴 게 아니라 정말 마음먹고 자르려고 했던 흔적이 보여요. 그냥 서운해서 삐친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 사람과는 더 가면 내가 다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닫았고 연락을 끊거나 표현을 줄이거나 혹은 일부러 차갑게 돌아섰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칼 카드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칼이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때 4번분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오래 이해했고 너무 자주 무너졌기 때문에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 카드가 말합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 4번분들 마음에 조금 닿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단호하게 했냐고 했을 수도 있고 상대는 4번분들이 너무 매정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에서는 4번분들이 그냥 독하게 군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은 내 마음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칼은 끊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가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4번분들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만 끄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겨우 정신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살풀이 카드가 나옵니다. 지난 흐름에 이 카드가 있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정말 많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살풀이 카드는 막히고 억눌린 것을 풀어내는 카드예요. 말하지 못한 분노, 억울함, 서운함, 미련, 그리고 몸에 남은 긴장까지 풀어야 하는 흐름입니다. 4번분들, 혹시 그 사람과 헤어진 뒤로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나요? 잠이 잘 안 오거나 밥맛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기운이 빠지거나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날카롭게 서는 날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마음에만 남은 게 아니라 몸에도 남아있던 거예요. 살풀이 카드는 그 감정을 없던 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4번분들은 아마 스스로에게도 엄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잊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또 생각하면 내가 지는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몰아붙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감정은 억지로 눌러 없애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제대로 풀어줘야 사라집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야 하고 화가 나면 왜 화가 났는지 알아야 하고 미련이 남으면 그 미련이 사랑인지 상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살풀이 카드가 이 관계의 지난 시간을 하얀 천처럼 흔들어 보여줍니다. 그 천에 먼지도 묻어 있고 눈물도 묻어 있고 아직 털어내지 못한 말들도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리에 화로불씨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재호운의 핵심이 보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마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재가 덮였고 말도 끊겼고 서로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는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불씨는 무조건 뜨거운 재회를 뜻한다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감정의 온도가 남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상대 마음에도 잔불이 있습니다. 4번분들만 혼자 붙잡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양쪽 다 불을 다시 키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한번 불이 크게 번져서 서로를 태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적 있으셨을 거예요. 다시는 연락 안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순간 약해지는 것.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잠깐 내려앉는 것. 그게 화로불씨 카드입니다. 활활 타는 불꽃은 아니지만 완전히 죽은 불도 아닙니다. 조심히 불면 살아날 수 있고 거칠게 건드리면 재만 날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4번분들의 재호운은 강한 결단과 남은 미련이 동시에 있는 조금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숨겨진 원인에는 뒷전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뒷전 카드는 미처리된 문제, 마지막까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 뒤에 남겨둔 찌꺼기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끝맺지 못한 장면이 있습니다. 말로는 끝났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끝나지 않았거나 헤어진 이유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거나 사과해야 할 사람이 사과하지 않은 채 넘어갔을 수 있어요. 혹은 그때는 너무 감정이 컸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말은 뒤로 밀린 채 관계가 끊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뒷전 카드는 참 현실적입니다. 앞에서는 멋있게 마무리한 것 같아도 뒤쪽에 치우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4번 분들 마음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 말은 꼭 했어야 했는데 그때 왜 내가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상대 쪽에도 남은 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부족하거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불씨는 있는데 뒷전이 치워지지 않아 다시 맑게 시작하기 어려운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4번 분들의 전반 흐름을 하나로 엮으면 이렇습니다. 신칼 카드가 관계를 자르려 했고 살풀이 카드가 그 과정에서 쌓인 감정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며 화로불씨 카드가 아직 마음의 온기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뒷전 카드가 끝난 듯 보였지만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뒤에 남아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호우는 단순히 다시 만난다가 아닙니다. 다시 마주한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건너뛰면 같은 아픔이 반복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상대 마음을 보면 이 사람은 4번 분들을 완전히 잊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4번 분들이 너무 강하게 끊어냈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고 싶어도 겁을 냅니다. 연락하면 받아줄까? 또 차갑게 밀어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대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거나 깊이 사과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불씨는 있는데 손을 넣지 못하고 말은 있는데 꺼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결입니다. 4번 분들께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이어지고 싶은지 아니면 제대로 끝내고 싶은지부터 분명히 아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돌아왔으면 좋겠어. 와, 다시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는 아닙니다. 카드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뒷전 카드를 치워야 합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복하면 안 되는 건 분명히 해야 하고 4번 분들도 칼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는지 봐야 합니다. 칼을 든 채로 안아주기는 어렵거든요. 뒤쪽으로 들어가면 소금 카드가 행동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처방입니다. 이번 달에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고 연락 오나 안 오나만 보는 흐름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남은 독한 감정을 씻어내야 해요. 소금 카드는 부정한 기운을 털고 경계를 세우고 맑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제호운에서 소금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다시 붓기보다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분노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재회가 와도 싸움으로 흐를 수 있고 미련이 너무 탁하게 남아있으면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이나 사진, 대화 기록을 한 번에 다 지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들은 잠시 정리해 두세요. 매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찌르는 기록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카드는 상처를 계속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상처는 공기를 만나야 아물지만 계속 손으로 건드리면 덧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자주 머무는 공간을 깨끗하게 닦아보세요.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타서 현관 주변이나 책상 근처를 닦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작은 정성입니다. 그 옆에 비단함 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옵니다. 이 카드가 참 묘합니다.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 감춰진 마음, 조심스럽게 건네지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이번 달에는 상대 쪽에서 아주 직접적이고 거친 방식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신호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깊은 고백을 한다기보다 작은 안부, 은근한 관심 혹은 언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같은 식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비단함은 속에 귀한 것을 담고 있지만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대의 말이 짧다고 마음도 얕은 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포장이 예쁘다고 전부 믿어도 안 됩니다. 비단함 카드는 4번 분들에게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문을 두드릴 때 바로 열어젖히지 말고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보셔야 해요. 상대가 진심으로 변하려는지 아니면 외로워서 잠깐 기대고 싶은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4번 분들은 한번 크게 상처받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보다 태도를 봐야 합니다. 사과의 말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미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은 더 귀합니다. 비단함 카드는 귀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함을 열기 전에는 마음을 너무 다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결실 자리에는 미륵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온 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미륵불 카드는 미래의 변화, 기다림 끝에 새 시대, 오래 막힌 흐름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결입니다. 4번 분들 제호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운이 아닙니다. 돌아간다면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미륵불 카드는 옛날처럼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재회가 된다면 예전의 상처를 덮는 재회가 아니라 관계의 규칙을 다시 세우는 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카드가 주는 느낌은 긴 밤이 끝나고 먼 동쪽이 아주 조금 밝아지는 장면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뜬 건 아니지만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4번 분들은 이 관계 때문에 오래 어두운 마음에 계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했을까? 이 사람은 정말 내 인연이었을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안고 계셨죠. 미륵불 카드는 그 질문에 대해 지금의 아픔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보여줍니다. 재회로 이어지든 더 높은 정리로 이어지든 4번 분들은 이 일을 지나며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수호 메시지로 사천왕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강한 보호입니다. 사천왕 카드는 외부의 흔들림을 막고 4번 분들을 지켜주는 기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경계를 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천왕 카드는 다시 사랑하더라도 너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가 다시 열리더라도 4번 분들의 존엄, 마음의 안전, 생활의 균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대가 돌아온다고 해서 과거의 4번 분들을 힘들게 했던 행동까지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문을 여는 일이지만 경계까지 없애는 일은 아니에요. 신령님께서 4번 분들에게 주시는 뜻은 이렇게 읽힙니다. 끊어낸 칼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불씨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만 다시 열릴 문은 깨끗해야 하고 너를 해치는 것은 들이지 말아라. 이 말이 4번 분들에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4번 분들은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깊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빼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리딩은 4번 분들이 계속 아프기만 한 흐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화하고 확인하고 새 국면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이 오거나 4번 분들이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숨을 고르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대화인지 확인인지 복수인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4번 분들은 한번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칼처럼 나갈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날카롭게 나가면 상대가 방어합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소금 카드처럼 맑고 단단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부분이 힘들었어. 다시 이야기하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 이런 식으로요. 차갑게 자르는 말보다 단단하게 경계를 세우는 말이 더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작은 정성을 들이면 마음이 많이 안정됩니다.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두고 아주 조금의 소금을 곁에 놓고 내 마음에 남은 탁한 감정은 씻기고 나를 해치지 않는 인연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발언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정성은 길을 맑게 합니다. 재회를 간절히 원하더라도 그 사람만 오게 해주세요 보다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열리게 해주세요가 더 좋습니다. 신령님께서도 4번 분들이 다시 상처받는 길보다는 성불하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4번 분들 이번 달 재호운은 칼로 끊어낸 관계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고 정화와 경계를 거친 뒤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연락이나 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다시 붙는 흐름은 아닙니다. 상대가 진심을 보여야 하고 4번 분들도 마음 안의 분노와 미련을 맑게 정리해야 합니다. 돌아온다면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 새 규칙으로 만나야 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4번 분들은 이 인연을 통해 더 강하고 맑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사천왕 카드가 마지막에 서 있으니 4번 분들을 함부로 흔들게 두지는 않는 보호가 있습니다. 오늘 리딩이 4번 분들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조용히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한 가지 질문은 무료로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밤새 붙잡고 있던 마음 여기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